졸업작품 3 5분 반 1조 발표를 맡은 장재혁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목차는 프로젝트 동기, 구현 부분, 데모 비디오, 마케팅 플랜 순서로 구성됩니다. 먼저 프로젝트 동기입니다. 21년 기준으로 우울증이나 조울증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00만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울증 공화국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 환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자살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울증에 대한 인식이 미비해서 치료 수준은 미흡한 편입니다. 실제로 우울증 환자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20대의 경우 그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청년들의 우울증을 앓는 원인은 전문가들에 따르면 취업난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젊은 층에 과중이 되어 있는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합니다. 특히 20대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비교 및 평가, 실패에 대한 트라우마로 자신이 뒤처지고 있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타겟층을 많은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20대들로 잡았고, 또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전 연령층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목표는 20대들이 고민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자신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 어플의 아이디어의 핵심은 우울증의 원인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총 3가지 기능을 고안하였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 일기 챗봇입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는 사용자가 객관적으로 고민의 상황을 바라보게끔 해주고, 일기는 사용자의 자존감을 높여 우울증에서 벗어나고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도록 도와줍니다. 마지막으로 챗봇은 사용자가 고민을 털어놓기 어려울 경우 부담 없이 털어놓을 수 있는 누군가를 제공해 줍니다. 다음은 구현 부분입니다. 먼저 나쁜 기억 지우개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앵커링 기법을 근거한 기능입니다. 실제로 이 기법은 연구 결과에서 나쁜 기억에서 교훈을 얻기도 했고 스트레스가 낮아졌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고민의 알림을 받았을 때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보게 하여 나쁜 기억으로 인한 불안감과 고민이 깊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나쁜 기억 지우개의 경우 사용자가 나쁜 기억을 보내게 될 경우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도록 명언 또는 유머 등을 보내주게 되는데, 그 데이터의 경우에는 직접 웹크롤링으로 직접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사용자가 지정한 날짜에 다시 보내줄 수 있게 파이어베이스의 푸시 알림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우울감의 원인 중에 다른 사람과의 비교 및 평가로 인한 자존감 하락이 있었는데요. 실제 자존감 관련한 연구에서 꾸준히 일기를 쓰면 자존감과 심리적 안정감이 극대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사람들과 고민을 나누고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에서 벗어나 고민을 해결하고 사용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기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일기는 웹서버를 구축하여서 구현했습니다. 웹서버는 EC2의 플라스크로 구현한 API들을 도커 파일을 통해 도커 이미지를 만들어 컨테이너로 사용하여 배포를 하였고,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HTTP 통신을 통해 제이슨 파일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구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기의 모든 데이터들을 저장하기 위해 AWS, RDS의 MySQL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민을 털어놓기가 꺼려질 경우를 위한 챗봇 기능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따르면 위로에는 3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용한 챗봇의 발화 부분에 이 3원칙이 포함되어 있어 상황에 적합하게 사용자의 말에 공감해주고 위로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챗봇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하였는데요. 카카오톡처럼 챗봇에게 메시지를 보내면 챗봇의 딥러닝 모델이 사용자의 발화에 대한 적절한 대답을 예측하여 서버에서 그 답어를 주게 됩니다. 챗봇의 구현에 있어서 개방되어 있는 데이터 중에서 챗봇의 학습을 위한 한국어 질문 대답 형식의 데이터량은 많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데이터를 수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들도 문어 답어 형식이 아닌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심리상담 데이터, 감성대화 말뭉치, 한국어 챗봇 데이터셋, 그리고 직접 만든 데이터들을 병합하여 현재 30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정제하여서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는 챗봇 모델을 구성할 때 3가지 신경망을 활용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은 인코더, 디코더, 생성자의 3개의 모듈로 구성하고, 인코더, 디코더는 RNN으로 구성합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의 결과인 컨텍스트 벡터가 소스 문장의 전체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정보가 손실되어 성능이 떨어졌습니다. 다음은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 개념을 적용하여 디코더의 은닉 상태에 따라 필요한 인코더의 정보에 접근하여 사용하여 단점을 보완한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의 두 모델로 만족한 성과를 얻지 못해 RNN을 사용하지 않고 단어의 순서 정보를 나타내기 위해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를 사용하였습니다. 트랜스포머는 여러 개의 어텐션으로 구성된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다양한 정보를 추출합니다. 또한 RNN을 사용하지 않아 연산의 속도가 빠르고 여러 개의 어텐션을 사용해 성능도 향상시킨 모델입니다. 모델의 경우 직접 트랜스포머 신경망을 구축하여서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구글의 논문 Attention is all you need 논문을 참고한 모델입니다. 구성한 모델은 하이퍼 파라미터, 배치 사이즈, 보캡 사이즈, 민 프리퀀시, 에포크 등을 조정하여서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찾았고 배치가 64, 보캡 400, 민 프리퀀시 25, 에포크가 100일 때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가장 좋은 성능의 모델의 경우 에포크에 따라 로스가 그래프의 결과처럼 나왔습니다. 챗봇의 구조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프레임워크로는 파이토치를 사용했고 저희는 이 모델을 저장할 때 지연 시간과 용량 최적화를 위해 피클 형식으로 저장하여 서버에 올렸고 엔진엑스를 통해 구동했습니다. 다음은 데모 영상입니다. 먼저 앵커링 기법을 적용한 나쁜 기억 지우개입니다. 다음은 사용자의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기 기능입니다. 개인 일기와 공유 일기가 있습니다. 다음은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챗봇 기능입니다. 다음은 마케팅 플랜입니다. 기획 의도로 20대 우울증 심각성에 따라 그 원인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하였고 타겟층으로는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 20대로 잡았습니다. 물론 연령층은 확대가 가능합니다. 소개는 실제로 심리치료 기법을 이용한 세 가지 기능을 통해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는 어플입니다. 그리고 홍보에서 캐치프레이즈는 성장입니다. 단순히 고민을 공유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공유함으로써 자신을 더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할 것이고 젊은 세대들이 자주 접하는 SNS를 통해 플랫폼을 홍보하고 협업하기 위해 복지기관에 홍보를 합니다. 수익 구조로는 관련 제품들로 광고 수익 창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플랫폼이 안정화되면 기능을 확장하여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여 수익 창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업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강점으로는 실제 심리학 기법을 적용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점, 직접 수집하고 정제한 데이터를 통해 학습한 챗봇, 기본 기능을 기반으로 좋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약점으로는 정식으로 런칭하기 위해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 수익 구조로 인해 기존의 목적이 희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회로는 적용할 수 있는 심리기법이 아직 많이 남아 확장성이 좋다는 것이고, 복지기관과의 협업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심리치료 기법을 적용한 앱은 독창적인 편입니다. 위협으로는 초기에 제품 유지 비용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이고, 앱으로는 수익을 얻기가 무리가 있으며 사용자의 참여도가 중요한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전략으로 SO 전략은 실제 심리학 기법을 적용했고 심리학 기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직접 수집하고 정제한 챗봇이기 때문에
복지기관과의 협업이 가능하다는 점이고, WO 전략은 정식으로 런칭하기에 부족하지만 적용할 수 있는 기법이 많기 때문에 확장하여 런칭이 가능하고, 수익구조 형성이 모호하지만 멤버십이나 협업을 통해 향후 확실한 수익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ST 전략으로는 실제 이 애플리케이션은 독창성이 있어 초기 비용을 극복할 수 있고, WT 전략으로는 더 많은 기능을 추가하면 멤버십 결제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잡으면 초기 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후 포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상품은 내적 성장을 돕는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고, 가격은 광고와 협력을 통해 수익을 얻기 때문에 무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은 SNS로 진행할 것이고, 장소는 앱마켓이 될 것입니다. 앱스토어 최적화를 위한 전략으로는 먼저 키워드를 뽑아내고, 어플 이름과 어플 설명에 키워드를 배치하고, 고객층의 이목을 끌기 위해 설명 앞부분을 매력적으로 정리합니다. 또한 실제 사용자의 반응이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합니다. 저희 조언 역할은 이렇게 구성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